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해찬 총리의 시신이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전부 이송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상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이제 핵심 인사들이 전부 공항에서 시신 영접에 나갔습니다. 관련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이제 메인 시간은 이제 제2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우선요, 정부가 의중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의중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대책회의를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왜 이런 이 관세 폭탄이 다시 터졌느냐? 그 의도죠. 의중을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의도.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큰 것은 이제 환율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 현 정부가 제대로 과연 이것을 200억 불씩 지금 매년 지금 그러니까 8년간에 걸쳐서인가요? 예, 이렇게 이제 내게 돼 있는데 10년이군요. 10년. 2010년인데 요거가 지금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지금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미국의 이제 불만, 쐐기를 박는 거죠. 약속대로 이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미 하원의원 선거가 있어요. 이 중간선거, 이 상하원, 이 중간선거에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갖다가 실적으로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빈말로 끝나버리면,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또 굉장히 낮잖아요. 이거 상하원, 양원 선거에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법원, 지금 판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에다가 이건 패땅콩 불이라 했잖아요. 이루어진 이미 사실, 변경될 수 없는 거야. 예. 자, 그러니까 이거 건들지 마. 이런 압박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를 쭉 보니까, 제가 그야말로 이거 1차, 맨 먼저 이제 SNS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저의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거의 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대책은 약속대로 이행하는 거죠.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은 나무고요. 큰 틀에서는 대미 정책의 지금 이제 골격. 이 골격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방향은 잘 잡았어요. 이거는 이 대통령이 과거에 당 대표 할 때라든가 대선 국면에서 한 얘기,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이 정반대는 뭐를 말로는 지금 미국에 얘기했는데 이게 외교적인 조치 액션으로는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금 근저에 깔려 있다. 요거를 뒤집어줘야 돼요. 요 뒤집어지는 게 숲을 바꾸지 않는 한 나무 몇 개 바꾼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말이지 이제 미국을 정말 중시하는구만,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본입니다. 판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어. 중국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정부인데 이게 쉽게 말로만 미국을 중시한다 해놓고 행동은 중국 경사적인 태도 보이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러한 미국의 지금 그게 이제 저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미국의 이제 안보 전략, 이 국가 안보 전략, 미국 그다음에 국방 전략, 이 NSS하고 NDS 여기에서 나온 걸 보면 앞으로도 말이죠. 미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할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의 압박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선 잡기, 길들이기, 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한동훈 요 인간이 마지막까지 고장을 부리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동향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이해찬 전 총리의 이 장례식과 관련된 동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사회장을 했잖아요. 기관장하고 사회장을 했는데 이거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냥 민주평통 지금 부위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통의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부터 31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지금 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칠선 의원이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서울대 병원은 오늘 지금 이제 이 시신이 완전히 운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운구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어제 이제 한밤중 10시 41분에 0시 41분에 이제 이 관을 싣고 이 호치민에 이제 던선넛 국제공항을 이륙한 다음에 대한항공 476편으로 오늘 오전 6시 53분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리 시신 영접에는요, 유족 3명, 예, 그 다음에 김민석, 그러니까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이제 부인이 되겠죠. 김민석 총리, 우원식 의장,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10명, 조국당 대표, 조국 대표하고 조정식 정부특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민주평통 관계자 2명, 의장대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운구 차량을 통해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5일간 지금 이제 그 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빈소는요, 서울대 장례식장의 3층 1분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일찍부터 박수현 수석 대변인, 전용기 원내 소통 수석, 이런 당직자를 비롯해서 3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빈소 한쪽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그리고 우원식 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오부터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서 조문객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심심한 조의와 그리고 명복을 저도 빌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지금 이제 25%로 올린다. 예, 25% 올린다. 근데 언제부터 올릴 것이냐? 그 올리는 시점은 지금 SNS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입장을 보면은요, 미국 발표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거를 토대로 정철시장 주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서 상황 파악과 로트리 상무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 이제 상무장관은 캐나다 방문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경부도 같은 입장이다. 미축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 앞으로 국회 법안 논의 상황을 미축에 설명해 나가면서 정부와 소통할 것이다.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 재경우의 면담 등을 통해서 특별 법안 대미투자협력법이죠.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상호관세,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 인상한다는 폭탄을 쏘아 불린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한국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문서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또는 문서 또는 구도로 직접 통보는 없다고 합니다. 예, 직접 통보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대미투자특별법 요 통과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뭐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재계 분위기도 지금 아주 초비상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 왜 25%로 올렸냐? 그 배경이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조만간 내려질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우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첫 번째로 분석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서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갖다가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요,
관세 자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투자협정 비준을 확실한 변수로 만들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한국 국회 입법 지원이 미국 측에는 한마디로 간을 보는 것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더 길어지기 전에 확실한 약속을 빨리 얻어내고 싶은 욕심에 일종의 조급증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역시 트럼프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언급은 관세를 즉각 인상하기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 메시지다. 그리고 신완규 한국경제연구원의 책임연구원도요,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대내외적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예, 그러면서요, 최근 한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그다음에 EU와 캐나다와의 대립, 이런 국내외 지지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이슈들이 대기되니까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라든가 EU가 도망가듯이 한국이 도망가는 거, 이거 딱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또 통상 전문가들도요, 트럼프는 한국 국회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기약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쿠팡 문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팡 수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관련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지금 그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권남은 산업연구원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쿠팡 수사를 두고 미국 쪽에서는 약간의 불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큰 이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건 정책연구원장하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쿠팡 수사도 중요한 원인이다. 벤스도 그랬잖아요. 쿠팡 수사 오해 없이 잘하라고. 그리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요, 이번 조치가 국제 외교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돌출 행동이라는 데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비판해야 뭐예요? 이게 하나의 현실인데, 오랜 기간 합의한 내용을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짓는 것은 국가 간 도의가 아닐 뿐더러 외교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동북아 핵심 동맹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다. 뭐 심각한 도발이지만 억울하면 뭐 힘을 가져야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빨리 우리 정부가 실무라인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마디로 지금 이제 통상 전문가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 측의 대미수사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 국내 입법 절차의 현실과 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 재계의 반응은요, 추측에 따른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매우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현재로서는 공식 발표도 아니고 SNS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추측에 따라 움직이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의도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말이죠. 이번 전문가들의 이런 대처, 여기고요. 또,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시작 기한을 명시한 게 아닌 만큼 툭 던진 것 같은 상황이다. 걔가 소극적이라는 표현으로 밀어봤을 때 쿠팡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이거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민경덕 서울대 기행학과 교수는요, 재미자동차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판매가 상승이 당연해서 국내 자동차 기업의 이익 측면에선 불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세 25%를 물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상황적인 불확실성이 큰 것만으로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요, 국회가 입법하지 않은 무역 합의, 요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예. 정말 대미투자 전략법 이거 하나만 얘기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애당초 한미 양국이 상호 비준 의미가 있는 조약이 아닌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로 한 것인 만큼 국회 비준만으로 문제 삼으라는 건 아닌 것으로 본다. 미국이 무역하고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정과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발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그리고 제2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 이 방미 당시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물었는데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통상 압박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현대차 주가가 전일 대비 최고 3.5%, 5%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2%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아 주가도 5.99까지 빠졌다가 3.03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게 압박인데요. 이건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현대차 주가 관련해서는요, 이번에 요것 때문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 현대차가 이번에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개 이 주가 후에 주가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예, 그 기대를 상쇄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예,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 현대차 요게 상당히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요게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때문에요. 이거 꼭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훨씬 더 주가 상승에 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이 트럼프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는 이제 말씀을 지금 맞추도록 하겠고요. 한동훈 관련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홍원석 이 반응이죠. 우리 국민의힘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완전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면서 최근 미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아주 좋은 그런 평가와 반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앞으로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또 현 정부의 대미 외교 능력의 또 그 실체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 그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번 할당 권유 의견한 것을 갖다가 나치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다. 당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 대놓고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윤리위 결정문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윤리위 결정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 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 아니, 자유의지의 총합이야? 야, 그게 당원의 의견이 윤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라는 거냐? 이런 몰지각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그런 게 당기 게시판 글 올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게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지가 총합이야? 웃기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원권 2년 정지에서 탈당 권유안과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지금 탈당 권유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이는 결국 이 뭐죠? 제명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의 소장파들도요, 소장파들은 이제 중재하는 입장을 내놨네요. 제명을 제고하고 한동훈이는 지지 집회를 중단시켜라. 이 인간이 아이고, 지지 집회 중단시킨다고 제명을 갖다가 한 단계 낮죠? 웃기는 것이죠. 제명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환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오늘 성명을 내놨네요. 최고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윤리위 결정을 제고하라.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시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화합과 정치적 해법을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젖대시하는 일체 연행을 중단해야 된다. 보수임은 통합과 헌신, 관용에서 나온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한동훈의 사과는 일본식 사과다. 그리고 장동혁의 단신은 정치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요, 이 와중에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다. 예, 이런 지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율이 오늘 이 미국발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인상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